삼성전자, 이제 우리가 알던 국민주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그냥 오래 들고 가는 국민주, 배당도 받고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대표 대형주로 봤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DRAM, 기업용 SSD, 낸드, LPDDR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AI 인프라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판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예전 국민주 프레임으로 보고 계셨다면 지금 시장이 왜 삼성전자를 다시 AI 인프라 주도주로 볼 수밖에 없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삼성전자를 익숙한 종목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반도체 1등 기업, 가족 계좌에도 있고 퇴직금 계좌에도 있고 장기 투자하면 언젠가 올라가는 국민주,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좋은 회사를 예전 이미지로만 보는 겁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그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TV, 가전, 메모리 반도체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제조기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한 국민주로 보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삼성전자 하반기 재평가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HBM입니다. 맞습니다. HBM은 중요합니다. AI GPU와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HBM을 잘하는 기업에 강한 프리미엄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HBM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서버 안에는 고성능 DRAM이 필요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SSD가 필요합니다. SSD 안에는 낸드가 들어갑니다. 전력 효율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저전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AI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려면 첨단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칩이 늘어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영역까지 중요해집니다. 즉,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필요한 반도체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넓은 체급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이제 국민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주도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라는 말은 안정적이고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성보다 익숙함에 갇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전 국민주로만 보면 왜 이 종목이 다시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AI 시대의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한 저장 장치를 공급하고 전력 효율이 중요해질수록 저전력 메모리 수요를 받을 수 있고 고성능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예전의 삼성전자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메모리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시장은 결국 이 변화를 다시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와 비교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AI 메모리 대표주로 시장에 강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하이닉스가 잘한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보다 늦은 종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날카로운 기업입니다.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AI 메모리 병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넓은 기업입니다. DRAM 낸드, SSD, LPDDR,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영역을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가장 선명한 종목을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HBM 프리미엄이 강하게 붙은 하이닉스가 먼저 달렸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더 길어지고 더 커지면 시장은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수요를 누가 넓게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 질문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컴퓨터 공장입니다. 이 공장 안에는 AI 칩이 들어갑니다. AI 칩 옆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 전체에는 D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가 필요합니다. SSD에는 NAND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이려면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AI 칩과 메모리를 더 빠르게 연결하려면 패키징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말은 HBM만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모리 전체, 저장 장치 전체,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같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장이 이 구조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예전보다 훨씬 큰 프레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핵심은 D램입니다. D램은 삼성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예전에는 D램을 PC와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클 상품으로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이클은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가 커지면서 D램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고 연산을 받쳐주는 메모리 수요도 커집니다. 이 흐름은 범용 D램 가격과 서버 D램 수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삼성전자는 D램에서 여전히 거대한 생산 능력과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HBM만으로 삼성전자를 평가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AI 시대에는 HBM이 주인공이지만 서버 D램도 같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축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NAND와 SSD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모델 학습에 쓰인 데이터, 추론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방대한 저장 수요까지 결국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기업용 SSD입니다. 그리고 SSD 안에는 NAND가 들어갑니다. 한동안 NAND 시장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고성능 SSD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중요한 반전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HBM만 보느라 NAND와 SSD의 회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NAND와 SSD에서도 AI 인프라 수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이 NAND와 SSD 회복 스토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 핵심은 LPDDR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LPDDR을 스마트폰 메모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기기가 늘어나고 온디바이스 AI가 커지고 서버에서도 전력 효율이 점점 중요해지면 메모리는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을 덜 쓰면서도 높은 성능을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LPDDR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PC,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SG 디바이스로 퍼질수록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삼성전자를 예전보다 더 넓게 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삼성전자는 서버 안에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AI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와 인프라의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HBM4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할인율을 붙인 가장 큰 이유도 바로 HBM 신뢰 회복 문제였습니다.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다음 판을 봅니다. HBM3E에서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제 중요한 건 HBM4입니다. HBM4부터는 단순히 메모리 적층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설계, 패키징, 수율 안정화까지 훨씬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HBM4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늦은 회사가 아니라 다시 판에 들어온 핵심 공급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변화가 삼성전자 재평가에 가장 강한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패키징과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그동안 시장에서 약점으로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도 숨길 필요 없습니다.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약점이 반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칩은 설계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칩과 메모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패키징을 어떻게 하는지, 전력과 발열을 어떻게 잡는지, 수율을 어떻게 안정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HBM4 이후에는 메모리와 로직의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주가 재평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 비메모리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신호가 나오면 예상 밖 반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다음 프리미엄은 메모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 파운드리가 연결될 때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삼성전자는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삼성전자는 주도권이 붙으면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수 영향력이 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런 종목에 AI 인프라 스토리까지 붙으면 시장은 다시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라는 단어는 안정감을 주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그 말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국민주에서 AI 인프라 주도주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 프레임 전환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다음 흐름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하반기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 프레임 탈피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장기 보유 대형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수요를 받는 종목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전체 재평가입니다. HBM만이 아니라 서버 D램, 기업용 SSD, 낸드, LPDDR까지 AI 인프라 수요가 실적에 반영되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AI 반도체 인프라 대장주 프리미엄입니다. HBM4 패키징, 파운드리, 장기 공급 계약까지 하나씩 구체화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한국 반도체의 가장 넓은 대장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흐름이 7월 이후 삼성전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예전처럼만 보면 안 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삼성전자가 과거에 답답하게 움직였던 기억도 많으실 겁니다. 하이닉스는 강하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구간도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느린 종목, 무거운 종목으로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무거운 종목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가 커질수록 수요를 넓게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지금 삼성전자를 단순한 국민주로만 들고 갈 게 아니라 AI 인프라 주도주로 재평가받는 과정을 보면서 중장기 흐름을 끌고 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흔들림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프레임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매물 소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진입자도 삼성전자를 새롭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유명한 종목입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다 아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는 모두가 아는 종목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볼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주였습니다. 이제는 AI 인프라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단기 급등을 쫓기보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대표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을 보고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HBM4, 서버 DRAM, SSD, NAND, 그리고 패키징 관련 뉴스가 이어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프레임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7월 이후에도 계속 1순위 관심 종목으로 둬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다시 중심 후보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장세를 놓친 분들은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 덜 선명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전체 프리미엄으로 뒤늦게 더 크게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를 단순히 많이 오른 대형주로 보면 안 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DRAM과 SSD 수요가 살아나고 HBM4가 구체화되고 패키징과 파운드리 개선 기대가 붙으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현금 보유자라면 삼성전자를 공포로 볼 게 아니라 AI 인프라 장기 주도주 후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크게 갈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투자는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AI 모델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고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싶어 하고 더 빠른 서버와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원합니다. 이 모든 수요는 결국 반도체로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는 핵심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연산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도 커지고 메모리도 커지고 저장 장치도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흐름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국민주 프레임을 벗고 AI 인프라 주도주 프레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변화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어둘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재평가 속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개선이 지연되면 시장 기대가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면 실적 기대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리스크들이 삼성전자의 큰 방향을 완전히 꺾는 요인이라기보다 중간중간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에 가깝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은 AI 인프라 전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체급입니다. 리스크는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AI 인프라가 커지는 큰 흐름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애매한 종목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삼성전자의 성격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알던 예전 국민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HBM 하나가 아닙니다. 서버 DRAM, 기업용 SSD, NAND, LPDDR,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AI 인프라 전체가 함께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은 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국민주 프레임을 넘어 AI 인프라 주도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그냥 오래 들고 가는 대형주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단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느린 국민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에 다시 대장주가 되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자산가, 이른바 K-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신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국민주 프레임을 벗고 AI 인프라 주도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오래 들고 가는 익숙한 종목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대장주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삼성전자의 다음 가격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국민주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